준이 아줌마와 함께랑 빼놓을 수 없는 바로 부동산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이 아줌마가 이야기해 주실 부동산 꿀팁은 얼마 전에 저희가 부산에 있는 기장의 임장을 잠시 다녀왔거든요. 이제 보러 간 물건지가 저는 되게 푹 꺼져 있고 되게 못 썰 것 같고 뭐 옆에도 고기를 잡는 이런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거물 같은 널브러져 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했지만 역시나 부동산 전문가인 춘희 아줌마가 보는 시선은 다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투자 목적이냐, 내가 정말로 실수요 목적이냐에 따라서 물건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 틀립니다. 내가 실수요 목적으로 만약에 간다면 너무나 챙겨야 할 게 많아요. 땅 모양, 땅 위치,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효용 가치, 그리고 방향, 그리고 풍수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맞춰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실수요 목적으로 사는데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몇 프로는 부족한데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 완성도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근데 보통은 도로보다 땅이 이렇게 푹 꺼지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앞에 조망권은 좋았어요. 힐튼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데니까 좋은데 사람들이 바다가 그냥 망망대해였을 때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망망대해가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섬도 하나 있고 뭔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이런 그런 임야가 약간 있고 이런 게 시간 지나서 오래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일 수도 있거든요. 푹 파진 거는 매우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고요. 이렇게 블룩 튀어나왔다. 블룩 튀어나와도 깎으면 됩니다. 포크레인 뭐 반나절만 하면 깎는 거 뭐 일도 아닙니다. 그건 무슨 일이라고 그런 거 아무 일도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을 꼭 사기 이전에 그 땅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조망권 이런 거를 정말로 내가 회원 가치가 있나 없나를 하고 난 뒤에 매매를 하셔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그 땅 부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임야에서 땅 퍼와서 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야까지 개발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예, 무조건 임야에서 퍼가 오는 게 아니고요. 흙 파는 데가 있습니다. 한 차에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이 내가 땅 메우고 싶다 해서 아무 산에 가가지고 흙패가 오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임야는 어떤 지구 단위가 하나 형성이 되면서 논밭도 들어가고 임야가 들어가는 데에 개발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좋죠. 흙도 자재로, 나무도 자재로, 돌도 자재로 설 수 있거든요. 그걸 개발해가 신도시를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고층 건물이 들어갑니다. 지금 김해도 그렇고 선천지구도 그렇고 일강도 그렇고 개발시키는 데를 가보면은 큰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는 집안이 억수로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보통은 논밭이나 이런 거였던 데는 거의 다가 1종, 2종, 이 정도 복합은 안 됩니다. 2층, 4층까지 밖에 용적률이 허락하지 않는데 요 부산 근처나 신도시 형성돼 있는데 보시면은 산을 깎은 부분에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집안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아,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런 어렵지 것 같아요.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일반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알아보고 해도 전문가가 직접 가서 여기는 이렇고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보는 시각이 틀리다 보니까 춘희 아줌마께서 얘기를 하시지만 내가 아닌 다른 전문가에도 항상 물어보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동행해서 알아봐야 부동산 투자나 이런 투자들은 성공할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실수요 목적으로 할 때는 사람이 보는 관점과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다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명, 두 명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들어보고 아 비슷한 어떤 그게 나온다면은 거기서 내한테 실수요 목적으로 뭔가 찾을 수 있는 거. 건축 설계를 한다고 딱 똑같은 설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염려해 두셔야 되고 근데 100% 내한테 딱
맞는 집도 없을 뿐더러 100%딱 맞는 땅도 없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려 하면은 또 뭐가 안 맞고 뭐가 맞으려면 뭐가 맞는데, 그리고 좀 제가 이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목적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정하시는데 땅에 대한 용도가 그 지역마다 그 환경에 맞게끔 조건에 맞게끔 다 어떻게 설계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래에 예측해가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놨는데 이거 사가지고 나중에 풀리면 엄청 뛰지 않아요? 그때 풀리고 내가 땅 살락하면은 못 사지 않아요? 현재에 일어나지 않는 것들로 미래에 예측해가 하는 거는 건물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내가 장기간 투자를 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내가 개발을 할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 해도 난중에다가 기준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용도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땅들만 해도 그것 또한 오래 걸린다고요. 그렇죠. 신도시가 하나 계획이 되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용역 보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이 발표돼 가지고 용역 보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10년 걸렸습니다. 용역 업체에다가 돈 지불한 것마다 뭐 100억이 넘니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산업이 됐든 관광 산업이 됐든 그게 들어오는 뭐 기업체든지 뭐 어떤 대기업이든지 들어온다 했다가 안 들어온다 했다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 일어나거든요. 다 그 서류상 20년까지 완공 한다고 그게 다 그래 됩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가 또 산을 터널을 뚫다 보니까 의외로 난간이 부딪히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작은 거 하셔가지고, 땅이라는 거는 포장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돈이 부족한 사람, 내가 어느 손까지 10억 20억까지 갈 때까지 자산을 모으는 사람은 토지 쪽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던, 그리고 내가 시간 투자를 하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려버리지 않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